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와 K방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아투TV의 구필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K 핵잠 시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상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잠을 두고 여전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국방비의 블랙홀이다. 그러니까 국방비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강대국을 흉내낸다. 이런 얘기도 심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너무 비싸다. 너무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핵 잠수함을 무기가 아닌 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짚어보는 시간이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군 경력으로 해군으로 연구해 오신 귀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스튜디오도 아주 선정하게 잘 됐는데요. 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보다 훨씬 개선이 많이 됐죠. 축하드리고요.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개선된 환경에서 모시게 돼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님, 먼저 오늘 이제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없고 다룰 주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연말이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올해 쭉 핵잠수함의 트럼프 그때 10월 30일 그 충격적인 얘기 이후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문근식 교수님을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하루에 7번까지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여가 엄청나게 많이 불려다니셨는데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에 2번씩이나 이렇게 한 달 만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가 너무나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 다시 돌아가서 교수님, 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이제 연말이니까 회고하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느낌으로 왜 지금 핵추진 잠수함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을 다시 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리다 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연구하고 생각했으니 그런 말을 하겠죠. 근데 무기 체계 단 하나로 보면은 비싸다고 당연하죠. 몇 주가 수주가 넘으니까. 그럼요. 조 단위로 가면 국가 정책 사업 이렇게 되는데 무기 함정 하나가 이렇게 비싸단 말이야?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항공모함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거의. 항공모함보다 좀 덜 비싸지만은 아무튼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다른 잠수함이나 수함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잠수함 값하고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1대 50대 51이면 원자로가 엄청 크죠. 그래서 원자로가 불러일으키는 산업 파급 효과 이건 엄청납니다. 사실 에너지의 충추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는 원자력으로 지금 우리가 30-40% 전기를 소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도서 지역이나 또 이런 데는 또 이 함정용 선박용 발전기가 생기면 그런 데도 파급적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모함도 다 핵추진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연료가 많이 드는 그다음에 타이코너레과 이런 순양함까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독도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대형함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 지금 화석연료를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큰 효과를 나타내고 또 앞으로는 이제 북극해가 개발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는 쇠병선이
네. 쇠빙 LNG 운반선, 쇠빙 유조선, 쇠빙 컨테이너선, 맞습니다. 국지 탐사선 이런 네. 데는 쇠빙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쇠빙은 이 전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많이 움직여야 되고 네. 네. 힘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데는 지금 러시아 같은 데는 쇠빙 LNG선이 많아요. 그렇죠. 쇠빙선이 한 맞습니다. 8척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네. 다 원자력으로 추진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예, 것들을 하면 산업 파괴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지난번 문 교수님 어딘가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몇 년 전에 그 하와이에서 엄청난 화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칠함대 소속 원자력 잠수함이 중간에 가가지고 그 잠수함이 부상을 해가지고 그 추진 SMR 그 잠수함 내에 있는 핵 원자로를 갖고 전기 공급을 할 정도로 이 원자로가 엄청나다 하는 말씀까지 해서 그때 상당히 신기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근데 그 지금 말씀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핵잠수함을 비싼 일반인들은 비싼 잠수함 정도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 교수님은 그동안 계속 그 값비싼 핵잠수함만 생각하면 안 된다.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로와 함정 자체가 50대 50이라는 이제 새로운 또 말씀도 해주셔서 하나 배웠고, 그다음에 핵연료, 지금 핵연료 때문에 위성락 실장이 미국 갔다 오고 어저께 출장 갔다 와서 브리핑까지 했고, 디브리핑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취재를 했고, 그다음에 핵연료, 조선, 그다음에 신소재, 전자, 인공지능, 방산 이런 게 다 연결이 된다는 국가, 초대형 융합 프로젝트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근데, 코너 2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서 국방비 블랙홀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어떻게 깰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제 국방비 블랙홀이다 하면은 이 국방비는 파일을 6회 공군이 다 나누어서 이제 전력을 하기 때문에 해군에서 많이 쓰면은 상대적으로 육군이나 국방비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 수밖에 이런 없죠. 것 때문에 불만들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국가 전략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국가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산업 파급으로 인하여 선박용으로도 확산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완전 올라가고 그래서 무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일단은 국방비 블랙홀이란 말은 일부 수긍하는데 이거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원자로를 개발하면 함정용 원자로를 개발하면 산업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의 이제 산업부나 과학부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해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쇠빙선 이런 거 많이 건조하려면은 거기도 일정 부분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50%는 함정, 50%는 원자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 나누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오버올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할 때 국방비 부담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문 교수님이 또 무슨 그 말씀하셨냐면 미국에서도 그 새로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를 50년대 개발할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산 낭비란 그 비판이 미 의회에서까지 굉장히 거셌는데 그 결과가 전혀 달랐죠. 노틸러스 원자력 잠수함 개발 이후에. 1954년도에 이제 세계 최초 원자력 잠수함, 지금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 개발됐는데 그때도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맨해튼 계획이 핵무기 개발 계획인데 그것만 하면 혹시 실패할지 몰라. 같이 한번 해보자 선박 원자로를. 그래서 잠수함에 적용해가지고 했는데 트루먼 대통령 때 결정을 하고 아이젠호워 대통령 때 항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니까 이거 그러면은 육상 원자로로 설치할 수 있겠네. 그래서 시핑포트 원자력 발전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사 이래로 군 기술이 그 민간인에게 이전돼 가지고 가장 히트친 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에서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잘 이제 이 역사적인 고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잠수함만 생각하는 잠수함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석유 한 방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로서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우리 도서 지역도 많은데 만약 이게 안정적으로 선박용 원자로 개발된다면은 소형 SMR 해가지고 도서지방 전원도 공부할 수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불쌍하잖아요. 우리 위성에서 보면 캄캄하잖아요. 캄캄하죠. 그런 데는 사실 북한도 그래도 핵잠수함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SMR로 활용하면은 해상에서 그것도 육상에 오염도 안 되고 이런 면에서는 이 SMR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 엄청 높아요. 어떤 원자력 연구가 나와서 지난번에 대통령 업무 보고할 때 얘기하던데 1000배 이상으로 안전하다. 그거는 육상에 있는 것보다는
이동도 많이 하고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속도도 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저에 사고 나면은 그 오염이 안 되잖아요. 안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안전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력뿐만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엄청나게 크다. 거기에 따라서 철강, 신소재, IT 뭐 그다음에 뭐 AI까지 요즘 그렇죠. 아우러서 가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프로젝트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군에서만 관장하면 안 된다. 국방부가 만드는데 이거 혼자 할 수 없다. 산업부, 과기부 다 외교부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하면 그만큼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 교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핵잠수함은 비용,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다. 이건 투자다.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된다. 정확히 얘기하는 핵잠에 대한 그 비용은 그거는 투자를 위한 투자 고도화, 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 전환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확히 그 원인은 말씀이 맞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예. 그 좀 약간 일단은 예. 군사 무기이기 때문에 예. 이건 안보적인 취에서 상당히 월등히 올라가는 것이고 위상이 네. 그다음에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 다음으로 예. 핵추진 잠수를 가지면은 그 정도 버금가는 위상을 올릴 수 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그로 인하여 선박용 원자로가 가장 컴팩트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그걸 약간씩 키우고 하는 것들이 SMR인데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은 그야말로 국가 산업 파급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뽑아내는 게 너무 많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진짜 이건 전략적인 투자다. 이렇게 비용이 얘기하는 아니라 거죠. 투자다. 일단 투자다.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국방과 산업 경제기인 효과 같이 어우러져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이거는 핵잠은 국가 차원의 초대형 융합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동안 해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진짜 국가적으로 지금 주도를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의실장도 다녀오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항상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제가 다 메모를 해왔는데 핵잠은 국방산업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국방산업이 아니다는 아니고 국방사업과 어우러져 간다. 산업 경제적 파괴효과 엄청난 큰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방 무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위상을 올리고 국가 전체 경제 규모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거 다 고려 안 했으면 대통령이 뭐 나가서 얘기하겠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서 에이펙 정상회담에 와서 얘기를 할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걸 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 예상하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부 혼자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성락 안보실장도 지금 고군분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끼리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하루빨리 성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또 브리핑을 잘 하시더라고. 그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까? 자기만 알고 하면은 국민 답답하니까 선제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고 이 정도 진도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개인적이 놓지 않고 추진 동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또 1월 달쯤에 중간 발표도 하고 2월 달에 중간 발표하겠다 이런 거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관심이 많은 거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첫째 돈 많이 들어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뽑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회피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방부 단독으로 하면 실패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업체를 포함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 대통령실 직속에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이 아직까지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군함을 건조할 때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없었죠. 원자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조선소에서 해군이 원하는 ROC에 충족하는 그런 걸 했고 대부분 디젤 엔진이나 가스터빈 들어갔는데 이제 원자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부가 일단 해결료를 확보하는데 관여해야 되고 산업부, 해수부, 뭐 과기부 이런 데는 다 소형 원자로로 인하여 어떠한 그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협력을 해야 돼요. 또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은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은
미국도 처음에 반대가 많았어요. 네. 반대 많았는데 네. 노틸러스 핵잠수함 개발을 그런데 이 각 분야별 부처별로 이 관장을 하고 오버올 컨트롤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삐그덕거리면은 이 진도가 안 나가요. 원자로하고 함정하고 그다음에 이 핵 연료 네. 요 세 부분이 같이 싱크로나이징 돼서 가야 돼요. 예, 그래야 이 핵잠수함을 빨리 만들 수 있는데 예. 그런 걸 하려면은 뭐 대통령 직속으로 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난다. 네, 특히 네. 미국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이젠하워나 뭐 그다음에 트루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다시피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히스토리에 나오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그런 정도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은 많은 세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실수 없이 가야 된다 이거 실수 없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협력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핵잠수함은 국가 초대형 융합 프로젝트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운영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실 직속에 어떻게 보면 그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필수다. 미국도 그래왔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핵추진 선박 PMO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정부 부처가 거기에 이 원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상의 제도적인 면이 서포트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통령이 지시하다시피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리코버 제독이라는 분이 아주 특출한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뭐 진두지휘를 했는데 네. 우리도 뭐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대통령이 전면에 서 있고 네, 네. 서 있고 그다음에 유성락 안보실장이 두루두루 이제 그 조율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네, 네, 네. 뭐 그 현직에 있는 분들도 잘 하겠지만은 또 그걸 대리할 수 있는 네. 뭐 여기저기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리인 역할을 할 필요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핵추진함 사업단장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건 이미 뭐 세미나에서도 발표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 정부에서 잘 알아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쉼 없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상상조차 못했는데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경주 에이펙에 와서 10월 30일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까 진짜 그게 서프라이징하게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스가나 뭐 프로젝트로 해서 자기네 조선업이 필요하니까 그걸 당근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도 엄청난 양의 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그렇죠. 우리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건 투자만 할 거냐, 우리 예. 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기브앤테이크 해야 되지. 200조 원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예.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예. 응답을 하는 거죠. 정부는 우리도 예, 예. 이제 투자 한 만큼 우리도 끌어내겠다. 예, 예, 특히 뭐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및 제철 시설 네. 일본은 1988년도에 그런 권한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아직 갖지 못한 데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것도 이제 때가 됐다 이거죠. 우리가 그동안 미국이 굉장히 대미 의존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한테 투자해달라고 우리 조선업으로 인하여 자기도 조선업을 재건시키겠다. 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하고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주만큼 받아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얘기했고 거기에 지금 여러 기관들이 합력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뭐 저기 문 교수님 뭐 해군 출신이시니까 너무나 잘하시고 특히 잠수함이 함장 출신이시니까 이 캐나다 60조 원 있잖아요. 60조 원짜리 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라고 CPSP 그 60조 원 그 프로젝트가 그동안 제가 사실은 이제 취재를 여러 번 했고 기사로도 한 몇 번을 내보냈는데 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어떻게 좀 우리 그 핵잠 프로젝트와 관련해가 연결돼서 어떻게 좀 해결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거는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나게 높은 프로젝트예요. 그거는 특히 이제 60조 원이라는 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방산 역사상 최대 우리나라 1년 국방비예요. 국방비. 규모인데 요거를 성취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권이 또 칭찬받느냐 비난받느냐 이런 나는 이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기업이 잘 해왔고 기업이 잘 만들어줘야죠. 캐나다가 원하는 잠수함을 특히 가격, 성능, 납기 면에서는 기업이 잘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무기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이제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것이 분기점이 언제 하면은 지난번 폴란드 그다음에 또 호주, 호위
잠수함, 네. 폴란드 잠수함 때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총력전에서 좀 우리가 밀린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살려고 하는 국가의 내심이 뭐냐, 속내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과거 같으면은 성능이 좋으면 가격에 싸면 샀어요. 예. 그다음에 그 프로분 되면은 예. 뭐 성능이 입증되고 그럼 샀는데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사실 잠수함의 성능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관계, 산업 경제적인 측면, 예. 뭘 주고받고 할 수 예. 있는 게 뭐냐. 예. 그다음에 대러시아 전선을 형성하는데 예.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예. 이런 어떤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그 작용했고 예. 특히 이제 산업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거냐 이거죠. 사실 60조 원에 달하는 반대급부를 또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캐나다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캐나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거 알지 못하면은 또 폴란드와 같이 우리 자라볼고 논란 소통부도 논란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일단은 민간군 산하견이 총 결집해야 돼요. 네. 총력전을 펼쳐야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잘 하고 있지만은 기업에서 정부에도 속내를 얘기할 수 없는 게 제법 많아요. 이것 좀 네. 해주세요. 이것 좀 협력해 주세요 하는데 이런 걸 잘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소통이 잘 하지 않으면은 독일에 밀릴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광물 협정이니 뭐 수수 협정이니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서로 주고받는 게 예. 독일하고 우리하고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제시하는 것. 예. 그러나 무엇을 줄 것인가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 거기에 나온 얘기 중에 이제 가장 앞서는 것 중에 하나가 북극해 개발이 이제 막 그렇죠.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거 다음에 질문할 거. 북극 개발 같은 경우도 예. 캐나다는 인접 국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5개 인접하고 있는 5개 국가인데 예. 실질적으로 거기는 조선업이 약해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북극에 가려면 쇠빙 LNG선, 그렇죠. 쇠빙 뭐 예. 유조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아주 유럽이. 심각해요. 지금 독일이 완전히 가난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있어요. 지금 뭐 LNG선, 뭐 쇠빙 유조선 이런 것들이 아마 각광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만들어내면 되는데 캐나다는 조선능이 떨어지거든. 네.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네. 미국도 우리가 도와주는 형편인데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도 도와주는데 그렇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있죠. 네. 캐나다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그리고 뭐 도와줘서 우리가 또 같이 팔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예. 그런 면 그다음에 뭐 캐나다도 사실 내심은 거기 강대국이잖아요. 거기 저 러시아가 그럼 러시아는 뭐 다 예. 핵추인 잠수함 있고 미국도 핵추인 잠수함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 대응하려면 핵추인함이 필요한데 사실 러시아는 핵에 대한 이것 노이로제가 많아요. 국민 정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심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러나 언젠가는 또 핵추인 잠수를 원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핵추인 잠수 개발하고 있으니 약간의 도움이 되겠다. 그러나 이런 것들 제한서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엄청나게 원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잘 짜느냐 이것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거 조금 전에 이제 문 교수님 그 북극해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제가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보통 우리는 그동안 이제 수에즈 운하 해가지고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이제 유전을 들여오고 이제 수출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 이 북극 항로를 이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수에즈 운하 대비 최대 40%까지 단축되는 그런 전략 통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 우리가 이제 북극해를 통해서 이제 수에즈 쪽 이렇게 가면은 저 로테르담 거기까지 가는데 통상 21,000km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근데 이제 북극해로 가면 한 5,000km를 단축시키겠다. 거기 이제 항로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30%나 40% 줄인다. 네. 기간도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여기니까 뭐 이 항로 개척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좋아요. 인건비 줄이지, 가격 줄이지, 그렇죠. 유리비 줄이지 얼마 좋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유엔부단 가지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인도양, 수에즈나 이런 데는 항상 분쟁이 많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해상 교통로 보호. 그게 이제 석유 나르는 그게 가장 큰 거거든. 거기 막히면은 뭐 엄청나게 힘들죠 우리가. 유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예멘 애들이 싸우면 예멘의 해적들도 계속 나오죠. 소말리아 해적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우리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이제 해결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빙하가 많이 안 녹았는데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많이 녹을 것이다. 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도 준비하고 캐나다도 준비하고 인접국가 예. 다 준비하고 있다고. 예. 어떤 함정을 움직일 것이냐. 그럼 선박 소요가 많잖아요. 네, 거기 네. 선박에 쇠빙 LNG선 이런 것들은 원자력 추진하면 엄청나게 기름도 적게 그렇죠. 되고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대체 항로로 그다음에 경제적인 항로로 부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북극해는 아직 미개척돼 있지만은 뭐 석유도 한 세계 매장량 13% 이상 있을 것이다. 히토리도 그렇게 많대요. 그다음에 뭐 가스도 한 20% 예, 이상 있을 거다. 예. 히토리도 있고 예, 그 예. 히토리는 히토리 전쟁이 좀 막 중국이 주물르고 있는데 네, 네. 그것도 지금 미국도 거의 북극해를 통해서 그린란드까지 살려고 하잖아요. 네, 히토리가 네. 많다고. 이런 여러 가지 산업 경제적인 면 그다음에 항로 해운 뭐 유류별 전략 뭐 운송비 전략 이런 데 예. 엄청나게 좋죠.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 그렇게 히토리라든가 어떤 뭐 제가 조사한 게 뭐냐 코발트 뭐 망간 뭐 이런 차세대 핵심 광물이 이렇게 집중된 지역인데 그런데 하려면은 장기 체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고출력의 어떤 전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거 핵 추진뿐이 없잖아요. 또 그쪽 가려면은. 그렇죠. 이제 핵 추진자는 우리는 지금 선박용 개발하고 있잖아요. 핵잠수함 비교대가. 그러니까 산업화가 엄청 생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글쎄요, 그다음에 그게. 미국에서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쇄빙선을 만들어야 되거든. 네. 북극해를 이제 북극해에 대해서 미국이 그리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막 관심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인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캐나다 쇄빙선이 지금. 필요하니까 예, 예. 쇄빙선 지금 핀란드가 좀 만들 수 있고 우리도 한 쇄빙선 만드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삼성중공업도 하고. 우리는 거기는 뭐 세계 회사가 막강하잖아요. 네. LNG 운반선 이런 건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하면은 우리가 선두적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지금 세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북극해 개발할 때 뭐 인접국가도 아니고 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중국에 밀리고 일본에 밀리고 그랬는데 네. 이게 또 미국에서 막 SOS를 치니까 미국의 선박을 이제 지원해주고 캐나다 또 이번엔 뭐 잠수함 수출 때문에 네. 굉장히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래서 네. 서로 필요한 게 뭐냐 이걸 니즈를 확인해 가지고 가면은 우리한테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다. 네. 자연스럽게 북극해도 개척하는데 캐나다 공동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공동 개발하자. 우리가 선박 분야는 우리가 막 지원해 줄 테니 이런 제안이 있으면 캐나다 화해 나시죠. 근데 독일도 지금 국가 패키지로 CPSP 그 60조 원 따내려고 그렇게 지금 덤벼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대통령실 산하에 그런 원잠 개발 PMO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어떤 그런 원팀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시급하겠어요. 그런 것들 다 같이 아울러 가지고 캐나다 정부 측에 그걸 이제 제시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에 앞서서 미국하고 지금 shipbuilding 네네. SCG를 만들면 좋겠다. 네.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 확장 억제를 위해서 만든 게 NCG라는 뉴클리어 컨설티티브 그룹인데 핵 네. 확장 억제 그룹인데 네. 우리 그건 미국이 주도한다면 미국이 예. 그거는 SCG는 shipbuilding 컨설티티브 그룹을 만들어라.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예. 우리가 주도하자. 우리가 미국이 SOS를 쳤는데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빅3 현대, 하나오션, 삼성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맞습니다. 이 선수예요. 예,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는 와서 보면은 뭐 야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 하는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미국 시장도 진출하고 캐나다 시장도 진출하고 거기 공동 설계해서 나가서 세계 시장에 판매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빅3가 막 지금 막 시동을 걸고 있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면은 미국에서 수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 지금 MR로만 하고 있다. MR로 네. 군함에 MR로만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수익이 많지 않고 MR로도 사실은 하기 어려웠는데 서서히 법을 바꿔가 있어요. 존스법하고 번스틀레프스법을 바꿔가고 있다고 지금. 네. 그래서 자기들을 바꾸기 힘들어요. 미국도. 그러나 지금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외치기 때문에 글쎄요. 야금야금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SCG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법과 제도와 규정이 양국이 합당하게 네.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물량을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네. 다 뭐 옛말로만 해도 그랬죠. 우리 한화나 뭐 현대 이런 데서 미국 배 들어오면 수리하러 들어오는데 별로 돈은 안 돼요. 네. 그러나 그 부두가 확보해야 되잖아요. 부두. 그럼 부두 확보하려면 예하의 어떤 관련 조선업체나 이런 데 연락해가지고 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다 해놨는데 갑자기 물량이 끊어져요? 그럼 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또 수리나 건조 이런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면은 우리가 미국과 긴밀히 터치해야 되고 정부가 앞장서줘야 돼요. 네. 기업으로만 할 수 없어요. 기업은 기술 개발이고 네. 또 영업 능력을 이제 확장해가지고 시장 개척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에 앞서서 정부가 먼저 그런 거 해주려면은 체계적인 조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SCG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나가서 캐나다 이런 데까지 협력할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네. 이것도 전달되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말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도 협력을 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국회하고 네. 계속 긴밀하게 터치하면서 교감하면서 네. 이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업과 정부가 별도로 돈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데미지만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예. 이런 면들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네. 많이 뛰고 있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브리핑 해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네. 브리핑도 잘 안 해줬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네. 뭐가 문제인지 식별해주고 이렇게 가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도 답답해서 못 할 거예요. 이거 오늘도 오전 10시에 이제 국방부리 대변인실에서 방사청장 이용철 방사청장이 직접 나와서 22일 월요일 했던 방취 KDDX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저 기자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가서 보고 했는데 제가 느낀 생각이 뭐냐면 문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해요. 뭐냐면 이제는 우리나라 국방 K 방산의 어떤 획득 조달 이런 것들이 우리 방사청 정도 레벨에서는 도저히 커버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사청장이 나와서 굉장히 그분은 이제 물론 된 지는 얼마 안 됐죠.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방사청의 어떤 그런 인프라 갖고 이제 이렇게 커지는 어떤 글로벌 디맨드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우리 지금 KDDX도 7조 8천억짜리 이지스 구축함인데 그거가 우리 해군 수요도 충당하지만 결국은 수출을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2년 정도 딜레이가 돼 있고 또 내년 말까지 또 지금 또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 어떤 이런 인프라 결정 과정에서 decision making process 이런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향후 과연 글로벌 이런 디맨드에 저는 이거 캐파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하에서 어떤 핵잠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더 K방산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뭐 해군 쪽은 우리 HD 현대나 현중이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 다 들어와야 된다고 좀 봐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는 분명히 이제 육군하고 공군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KF-21 같은 최신 4.5 세대 전투기가 내년 3월에 이제 드디어 초도 출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공군도 중요하지만 내년은 분명히 저는 해군 쪽이 상당히 많은 예산도 가고 많은 관심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국 전투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해군 쪽 대통령실 거는 진짜 시급한 것 같아요. 오늘도 진짜 방사청장 나와서 브리핑하는 걸 보면서 물론 그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느껴져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고 그분도 이제 변호사 출신을 하니까 절차상 걸 따지는데 저는 수요 군인 해군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경쟁업체인 HD 현중하고 하나오션도 만족 절대 못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캐파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정부에서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산을 하면서 2022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방산 수출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지향은 해왔단 말이에요. 미국처럼 네, 우리가 네. 자주 국방도 해야 되지만 수출을 겨냥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되기 때문에 R&D비를 투자하는 건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한테 돌려준다. 이런 인식은 쭉 해왔지만은 네, 네. 그것이 2022년을 계기로 확 붐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예. 이거 이제 다른 산업보다 방위 산업이 엄청나게 국민들이 효자노릇을 하고 있네. 네, 맞습니다. 이게 되니까 수출을 하다 보니까는 방위사업청 가지고 혼자 안 돼요. 국방부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산업부나 예. 뭐 외교부 이런 데서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 법제화 이런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게 여긴다고. 예, 예, 예. 조정 통제 능력. 예.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격상시켜서 총리실 정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겠는데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 하면은 그동안에는 자주국방에 이 전력해 왔는데 이제는 수출까지 견인이 나기 때문에 어느 면을 이렇게 고루할 수 있는 게 좋느냐, 조직을 어디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조직도 조직이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뭐 KDX 그렇죠. 문제도 인사가 디시전 많죠. 메이킹을 잘못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예. 누군가가 디시전 메이킹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이제 지난 일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법제화도 있지만은 조정 통제 이것이 앞서야 돼요. 법으로 가기 전에.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총리실에 놓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문제가 과다 경쟁에서 일어나는 게 많거든. KDX 문제도 네. 우리 뭐 워낙 굴지의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다 경쟁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를 수출할 수 있어요. 지금 함정도 수출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자주국방을 가장 우리가 눌러야 될 게 북한이 일본에서 북한 대북국제 일본. 그다음에 주변국은 뭐 미국이 있기 때문에 많이 그동안 수그러들고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는 뭐 대주변국까지 이제 어우러져서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무기 성능도 좋아졌고 네. 가성비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막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수출이 지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또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지향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생산 라인을 북한은 이미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군력 같은 게. 그렇기 네. 때문에 수출을 겨냥해야 되지만 그걸 가속화하지 않으면은 생산 라인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굴지 기업들도 우리끼리 그렇게 과다 경쟁을 타피해서 세계 시장을 뚫어라. 지금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 남미 시장을 막 개척하고 그렇죠. 있어요. 남미 그런 거 시장을 아주 아주 잘하는 잘하고 거예요. 있죠. 잘하는 예, 거예요. 아주 그래서 잘하고 하나오션은 북미 시장을 예, 지금 예. 막 공격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없어요. 그러나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지금 필리핀이나 이쪽에도 하고 있고 하나도 또 중동 쪽에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게을리하지는 안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에서 아무튼 방위산업과 방위산업 자주국방과 수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은 일정 부분은 법제화나 이런 거는 총리실에 두는 게 좋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그렇죠. 거예요. 그러나 예, 이걸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네. 한목적적으로 해결해야죠. 이것도 예. 공청회를 좀 거치고 해서 예.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을 가는 거죠. 네. 근데 확실히 요번에 이제 이렇게 KDDX 7.8조 원짜리 KDDX 사업의 이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력화 일정이 엄청 늦어졌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용철 그 방사청장한테 질문도 했어요. 이 딜레이되고 납기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예산 증가가 불가피할 텐데 이거 책임 소재가 도대체 어디냐 이런 거 그다음에 업체냐 아니면 정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명을 받았는데도 그게 맞는지 한번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끼리 끝나고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이제 최종 그 입찰까지 엄청난 시련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거든요. 방사청이 그동안 국내 조달
획득 조달까지 군의 수요 조달까지 국내용 아닙니까? 글로벌한 건 도저히 여기 조직에서는 커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뿐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뭐 사람들 아마 방사청 사람들도 듣고 있을 텐데 하여간 그거는 저희 기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오늘도 이제 시간이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미국과의 K 해양 방사 협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한미 핵 추진 잠수함 논의가 지금 계속 논의가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고 위성락 실장도 귀국해서 거기에 대한 브리핑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거를 좀 더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20여 년 전부터 이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원자로 따로, 함정 따로 계속 연구 개발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돼, 기술적인 면에서. 그러나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는 만들 수는 있다. 우리 기술도 있고 뭐 능력도 있다. 그러나 핵연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중간에 뭐 핵연료를 우리가 공급한다고 약속해놓고 그거를 안 해버리면은 이건 난감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농축 및 제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농축 우라늄을 다 사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가지고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하겠다. 왜냐 고농축 20% 농축도 20% 미만은 저농축, 20% 이상은 고농축이라고. 제조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농축으로 하면은 절대 핵무기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고농축으로 하면은 이거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공지를 했어요. 공포를 하고 우리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서 군함으로만 사용했다. 이게 이미 얘기를 했고 그것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건 미국 조약까지 다 전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한미 원자력 협정, 그다음 IAEA, NPT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군사적으로는 사용하지 마라. 오로지 우라늄은 평화적으로만 사용하라. 이 5개국, P5 5개국 빼놓고 이건 좀 불만이 많은데 안보리 이사회 상임이사 5개 빼놓고 하지 말라 그건데 그러나 그게 쭉 지켜왔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긴 적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잘 지켜왔다. 와서 봐라. 그러나 우리 안보 위협이 심대하기 때문에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하겠다. 이거를 문서화해달라 이게 문서화. 문서화하는데 좀 오래 걸려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미국의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미국이 얘기하면 IAEA, NPT가 또 움직여요. NSG라고 또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핵 공급국 그룹이 있어요. 우라늄 공급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까지 미국이 거의 다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만인 앞에 공포를 했어요. 뭐 승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뭐 승인 사항도 아니지만은 사실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자국민한테도 얘기한 거고 우리한테도 얘기한 거고 그런 국제기구한테 충분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서화해달라. 문서화하려면 지금 뭐 군함의 추진체라도 사용해도 그것도 군사적 전용이라는 것을 명시해가지고 별도 협정을 맺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나 브라질 같이.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미국 걸 통째로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 뭐 우리하고 좀 많이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사용하는데 허용했다는 게 큰 거고.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거기는 자국의 농축 및 제철 시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 다 보고하고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문서화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문서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보실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지진 개정할 때도 미국의 행정부에서도 5개 부서가 검토시켰는데 3개 부서는 오케이, 2개 부서는 동의를 안 했어요. 대통령이 얘기하는데도. 에너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아냈다. 의회에서도 다 상하원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나 숙려 기간 90일을 거치 나서 바로 사인했다고. 그래서 농축 및 제철시설 갔는데 이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정재계 뭐 다 총동원해가지고 국회는 국회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재계에 있는 재계대로 다 원자력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냥 두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칼럼이 썼지만은 외무부 장관 이렇게 외교 안보 실장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도 뭐 협력을 해야 된다. 특히 재계 많잖아요. 재계 우리 유력한 회사들 많잖아요. 삼성 뭐 현대 이런 데 다
대단한 맞습니다. 예. 재력가들이고 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달라.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보시장이 발표할 때 내년 전반기부터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가능한 그 얼마나 노력 하나에 따라 지금 법 바꾸는 거는 그냥 문서화하는 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의지에 따라서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부채질을 해야 돼. 방송에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뭐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잘하니까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돈도 있고. 그러나 이제 행렬료로 안정되게 공급받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키인데 그거는 정부에서 지금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잘 갈 수 있도록 혹시 뭐 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염려하면서 응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 교수님께서 저희 아시아투데이 특별 기고를 어저께 하신 거를 어제 조간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기사에서도 문근식 이렇게 이름 숫자 넣으면은 또 특별 기고와 심층 인터뷰 사항이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이후에도 문 교수님에 대한 이 설명 자체가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그런 어휘들도 많고 아주 전문적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심층 인터뷰라든가, 그다음 특별 기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한미 핵잠 협력의 의미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동안 한미 동맹이 군사적 동맹이었잖아요, 사실. 군사적 동맹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군사 경제, 군사 산업, 역할 분담의 새로운 차원의 동맹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특히 핵잠 시대에 들어오면 그게 굉장히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미 의존적으로 이렇게 지내오고 한미 동맹하면서도 거의 미군 이제 의존하고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하면은 뭐 항공모함이 들어와요. 뭐 핵추인 잠수함이 들어와서 그렇죠. 데몬스트레이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한테 조선업을 요청하면서 우리의 위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도와달라 가는 게 그러면 마스가는 우리가 만든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대등은 아니지만은 대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대등하다 보면 시험 방지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캐파는 훨씬 셉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필요가 누가 무엇을 필요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우리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호응해 주는 거고 호응해 주는 만큼 우리도 얻어낼 거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엄청 사주면서 폴란드가 우리 무기 파는 대사 역할을 해준 거예요. 홍보대사.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미국도 놀래고 독일, 그렇죠. 프랑스, 영국 다 놀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고 또 우수한 무기를 팔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국력이 큰 거예요. 그거는 그냥 돈 버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함부로 건너면 안 되겠다는 어떤 압박감이 생기는 거라고. 이건 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방국이 많이 생기잖아. 이렇게 무기를 팔면서 이런 것 때문에 국가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지 한미 조선업 협력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산업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는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미국도 우리한테 많이 의존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핵추진 잠수함 해주는 것도 다 미국에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 뭐 미국의 제일 걱정거리 하나는 중국이 자꾸 이제 이 그야말로 부상하면서 괴롭게 하거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일선에 우리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맞는 게 쿼드고 그다음에 또 호주 뭐 일본 우리 이렇게 또 묶어주려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한테 절실하게 지금 손 벌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참에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균등하게 호혜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먼저 정부에서 리딩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짚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표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표 안 주면은 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지간 우리가 힘 있을 때 확확 밀어줘야 우리가 미국에서도 옛날에 뭐 우리만 뭐 방위비 갑자기 올려라. 방위비 올려라는 쏙 들어갔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한테 요청을 하니까. 그렇죠. 3,500억 불이라는 보통 돈이에요. 1,500억 불 조선업에 투자하겠다는 1,500억 불을
그건 보통 돈이 아니라고. 예. 조선소 하나 사는데 1억 불인데 1,500억개 살 수 있는 애인데 이건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한테 좀 호혜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세워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CG를 만들어서 양국에 도움이 될 법과 제도와 규정을 고쳐라. 그렇게 해서 상호 이익을 얻어야지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으면은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한미 동맹이 어떤 우리의 산업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맹의 어떤 그 특질이랄지 그게 예전에 군사 동맹 위주에서 이제 산업 경제 동맹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핵잠은 그런 거에 커다란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다. 핵잠이 이제 거의 총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조선 협력을 요청하고 핵잠하고 이거는 이제 거의 주고받는 어떤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한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매제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보니까 저는 사실은 예전에 문 교수님, 우리가 핵잠을 카운트다운하면 뭐 3개월에 6개월 내에 제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그 SMR만 빼고는. 근데 사실 그때 반신반의했는데, 야,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제철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포스코에서 나오는 그 특수 강판이 우리 장보고 배치 3에 들어가는데 H100인가 그 강도가 미국 버지니아 울프급 원자력 잠수함 강도보다 더 세대요. 그러니까 수중 400m까지 거기 내려가도 견디는 그 강도의 그 스틸을 우리 장보고급에 이미 채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만든 지 이미 오래됐어요. 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HY 하이 일드 고장력각이라는데 HY 80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HY 100까지 만들어냈고 지금은 130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핵잠수함은 통 5, 600m 정도 전망하고 우리 거는 한 3, 400m 이렇게 하는데 그 현대전에서는 뭐 3, 400m만 들어가도 뭐 훌륭한 잠수함이에요. 3, 400m 뭐 우리도 HY 130까지 하면 이제 5, 600m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뭐 우리 포스코가 대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기술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곧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언제 뭐 3 내지 6개월 얘기했다는 그건 좀 사실하고 틀린 것이고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려면은 제가 7년 내지 10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처음 핵잠수함 만들 때 8년 걸렸어요. 노틀러스가. 그런데 거기는 막 합숙훈련 하다시피 하고 대통령이 직접 막 지시하고 보고받고 리코버 제도 같은 출중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때 원자로 만드는데 7년 걸린 게 7년. 원자로만 7년. 원자로만 함정 원자로만. 그다음에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배는 이미 잠수함만 막 수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잠수함만 만드는데 그러니까 한 2.5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2.5년 잠수함 선체만 하는데. 토탈 8년 만에 8년 성공을 정도? 했다고. 그게 1954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엄청난 기술의 진보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출중한데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해주고 그다음 예산을 잘 태워준다는 거는 인력과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얼마만큼 많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진도는 빨라지는 거고 전쟁 시냐 평화 시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전쟁 시에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잠수함 한 대 만드는데 80일 걸리죠. 80일. 2차 대전 때. 유보트. 그러면 다 30개 뭐 회사에서 다 섹션별로 맡다가 종합하고. 그런 전쟁 시엔 그런 거고 우리는 평화시잖아요. 평화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에 유중하다. 또 북한이 계속 핵잠수함 만들어서 그 핵물이 싣고 있으니까 이건 상당히 불쾌한 일이다. 이런 게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만 잘 반영시켜주면은 우리도 그 시간을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벌써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저께 트럼프가 이제 저도 CNN에서 그걸 직접 봤는데 트럼프가 그 스피치하는 걸 봤는데 황금 함대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화 사우스 코리아는 아주 훌륭한 회사가 있다. 한화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황금 함대라는 게 그 워드가 다시 생기면서 그게 우리 K 해양방산 우리 업체들한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듯한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예, 예, 일단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단 말부터 먼저 하는 게 많이 습성이 돼 있어서 어떻게 그것이 확실히, 예. 의회의 뭐 동의나 뭐 해군의 이 지지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미국 우선주의는 확실해요.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이걸 먼저 생각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워딩을 고른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배를 많이 만들면 철강이 또 부흥되고 뭐 여러 가지 산업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그 뭐 아이언벨트 뭐 이런 살아나고 그다음에 뭐 무역도 그다음에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네. 엄청나게 좋아하죠 국민들은. 그다음에 뭐 중국한테 보낸 신호도 명쾌하잖아요. 야 너희들 우리보다 함정수 군함수가 많아졌는데 그게 2015년 20년부터 많아졌어요 중국이. 그런데 그거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창피하잖아. 세계 1등 미국이 80년대 90년까지 완탑했어요. 완탑. 그렇죠. 그야말로 넘사벽이었죠. 예, 근데 예, 예. 그때부터 뭐 지원금 등 끊고 하면서 일본이 또 1위 했다가 그다음에 한국이 1위 했다가 지금 조선이 중국이 1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한국은 LNG 선박이나 대형 유조선 그다음에 해양 프렌트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일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서 우리가 우선하니까 중국에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중국, 너 우리 사우스 코리아하고 힘을 합쳤어. 이제 근데 금방 따라갈 거야. 특히 뭐 배틀십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배틀십은 옛날에 2차 대전 때까지가 이 히트쳤어요. 2차 대전 때 이후로는 이제 다 사라졌는데 뭐 독일의 비스마르크, 일본의 야마토 이런 것들은 막 7만 3천으로 있다. 7만 3천. 엄청났죠. 그런 것들은 막 포신에 사람이 몸뚱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이제 사라진 배들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가성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배는 비싸고. 그런데 그것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지금 엊그저께 얘기를 보니까 뭐 한 2, 3만 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시화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미국도 뭐 슈말트급 구축함, 요 스텔스 구축함을 3척을 만드는데 그것도 지금 한 척만 돌아다니고 2척은 거의 뭐 수리하고 뭐 개조하고 이렇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한 척에 한 1조, 2조 생각했는데 5조 원 들으니까 국민적 비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3척만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다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전함을 수주를 만든다. 아마 만들면 순양함 뭐 대형 순양함을 만들겠죠. 거기다 미사일로 장착해가지고 그야말로 트럼프 클래스라고 있으니까 트럼프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자기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이 많은 것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항공모함이 비싸다, 뭐 돈이 많이 든다. 그다음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납득하기 쉬운 얘기인데 한국만 비싼 데 있는데 또 만든다. 뭐 전함 그룹을 이거는 또 잘 납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들도 하나의 한화를 언급하면서 하면은 한화가 지금 필리존 샀잖아요. 그럼 그걸 키워가지고 하겠다. 필라델피아 국민들은 좋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얘기는 하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 한미 간의 쉽빌딩 그룹을 컨설팅 그룹 만들어서 협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팍팍 하고 나서 준비 다 했는데 안 해. 그러면 지금 낭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수시로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조만간에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함정을 만들 능력이 확실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저께 한화를 콕 집어서 얘기하실 정도로 미국도 한국의 K조선 그다음에 K방산을 주목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이제 무기지만 오히려 산업이고 비용이 아니라 미래 투자라는 점이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제 강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제 그 북극해도 있고 히토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핵잠 같은 것들이 없다면 그 바다를 우리가 차지할 수도 없고 그 향후 기회도 있는다. 그 기회를 갖고 우리가 가려면 핵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하신 거고.
자,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문구식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전에 한마디만 더 해주시죠. 예. 잘 말씀하셨는데 예. 썸네일 만들 때 또 무기가 아니고 예. 비용이 아니고 이렇게만 아니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기이면서 예. 산업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지. 파급 효과 크다. 아니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럼 뭐야? 뻥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니까. 예, 예. 강조하려고. 아무튼 우리가 예. 이제 핵추인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서 예. 산업 경제적인 효과까지 고려하고 어떻게 예. 보면 기쁜 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이 초강대국이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네. 반대급부로 뭐 이게 핵추진 잠수함을 뭐 또 뭐 건조하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더디 가고 있는 북극해 개발에도 네. 핵추진 잠수함 개발하고 뭐 우리가 조선 능력을 신장시키면은 캐나다도 도와서 북극해도 참여할 수 있고 이거 일거양득, 일거삼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지불하면서 돈이 좀 들어가지만 그 이상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이 자리에 빌어서 제가 아는 걸 질문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예. 이제는 안보만 생각하면 안 돼.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예, 예. 내 살림만 생각하는데 국민 경제도 생각하고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야 국민들의 박수치고 응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좀 자주 나와주세요. 자주 나와주시고 우리 아투 TV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최종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도 구피련의 밀리터리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K방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